여러분 반갑습니다. 승무패 연구소입니다. 지금부터 축구 토토 승무패 30회차 심플 데이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차는 EPL 38라운드 마지막 라운드죠. 와 K2 리그 12라운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승무패 연구소는 10년 이상 토토를 해온 동네 아재가 나도 1등을 한번 해보자 라는 작은 일념으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특히 독식 혹은 2월 회차에서 1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한 실력을 가진 아마추어지만 그동안의 쓰라린 경험과 저만의 분석으로 저의 픽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앞으로 꾸준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알려드릴 만한 저만의 베팅 팁이 있다면 말씀드릴게요. 한 분 한 분의 구독자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좋아요도 감사드려요. 매 회차마다 무료로 승무패 픽을 저희 게시판에 올리고 있는데요. 주로 32,000원 픽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안픽이고 승무패 마감 약 2시간 전에 최종 픽이 나갑니다. 대부분 변경은 없겠지만 배당이나 투표율이 급변하는 경우라든지 새로운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에 다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틀리더라도 너무 비난하지 마시고 격려와 응원 주시면 더욱 힘을 내서 열심히 분석하겠습니다. 어차피 1등은 우주의 기와 운이 모이고 조상님의 은덕을 받아서 될 것이기 때문에 딱 한 번만 맞자라는 생각으로 틀려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혹시 틀린 정보라든지 오타 등 오류가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최종 픽 기준은 독식이나 2월 되는 패턴을 노리고 무승부 개수 같은 경우는 1개에서 5개 정도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독식 2월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무승부 개수보다는 역배 개수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예를 들어 정배 무승부 역배 비율이 6대 2대 6이라든지 5대 3대 6 혹은 3대 4대 7 이런 식으로 맞춰서 픽을 내도록 최대한 맞춰서 픽을 내도록 할 거고요. 금액은 32,000원 픽이 일정하게 나가고 있죠. 그래서 복스픽 5개가 쓰이는 경우는 투표율 10에서 20%대 무승부 혹은 역배에 바칠 때 쓸 건데요. 세 픽 다 지우개는 가급적 배제할 것이고요. 단통 승리를 가는 경우는 투표율 1위인 경우 1번 경기 홈승이 유력한 경우 단통 승리를 가고요. 단통 무승부를 갈 때는 투표율 무승부 퍼센트가 가장 많은 경우에 가겠습니다. 역배를 가는 경우 무지성 촉이 아니라 최대한 통수를 칠만한 작은 단서라도 찾아서 그것을 토대로 예측을 하겠습니다. 지난 29회차 정리 및 30회차 특징을 말씀드리면요. 29회차 또 2월이 됐죠. 2회 연속 2월이고 2월금이 약 10억이나 모였어요. 판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이번 회차도 K리그가 들어왔기 때문에 2월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29회차 경우 투표율 기준 정배 3개, 무승부 4개, 역배 7개가 나왔는데요. 3대 4대 7 이런 비율이면 역시 2월이 되죠.
3대 4대 7 여기 예시에서도 이런 경우에 2월이 됐었습니다. 지금까지 역배가 7개. 제가 무승부 역배를 적중한 경우는 지난 회차에서 프랑크푸르트 라이프치히 무승부, 우니온 아우크스 단통 역배, 그리고 울버햄튼 풀럼 무승부 정도를 적중을 했습니다.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 EPL 마지막 라운드인데 마지막 라운드는 동시에 치르죠. 지난 분데스리가도 그랬고요. 10경기를 동시에 치르고요. 작년 시즌 24-25 시즌 마지막 라운드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결과를 봤는데 10경기 중에 2경기가 무승부가 떴고 8경기가 승패로 갈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회차를 봤더니 투표율을 봤더니 무승부 투표율이 높은 경기가 0개더라고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무승부 투표율이 높은 경기가 없기 때문에 승패로 다 갈라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 자, 그리고 EPL 같은 경우는 아직 강등이 세 팀이 결정이 안 됐죠. 웨스트햄과 토트넘이 여전히 결국 최후의 한 경기로 결정이 될 것이고 토트넘이 유리한 입장에 있죠. 무승부만 해도 강등 탈출입니다. 자, 그리고 챔스 티켓이 이제 5장이냐 6장이냐 이것이 또 관건인데요. 아스톤 빌라가 지난 유로파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일단 챔스 티켓은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 빌라의 최종 순위가 4위를 하게 되면 챔스 티켓 원래대로 5장. 근데 빌라가 혹시나 5위를 한다. 5위 혹은 6위. 그러니까 5위 이하를 하게 되면 6장까지 챔스 티켓이 주어집니다. 이런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4위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빌라는.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예측은 빌라가 4위를 한다는 어떤 좀 전제하에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보았고요. 우승 확정은 아스널. 지난 경기에서 맨시티가 본머스랑 비기면서 자동 우승이 됐고요. 그래서 챔스 경쟁은 이제 리버풀 대 본머스의 구도로 5장이라는 가정하에 리버풀이냐 본머스냐. 그 다음에 유로파 컨퍼런스 경쟁은 4팀 브라이턴, 첼시, 브랜드포, 선덜랜드가 경쟁 중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1번부터 4번까지가 K2 리그니까요. 먼저 예측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 청주 대 화성. 자, 15위 대 5위. 자, 순위표를 한번 보시면 청주가 15위, 17개 팀 중에 15위. 그리고 화성은 5위입니다. 화성의 흐름이 아주 좋고요. 청주 같은 경우는 대박입니다. 무승부만 10번을 캐고 있어요. 놀라운 팀입니다. 최강 무잡이네요. 그래서 무승부를 또 안 캐리를 하는 법이 없어 보이고 배제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왠지 지금 승이 없는 팀이 2팀이 있는데 김해와 그러니까 청주, 김해와 청주 2팀인데 김해는 너무 답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청주는 이길 듯 1승을 할 듯 말 듯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무만 캐고 있는데 그러한 점에서 이번 경기 왠지 첫 승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당분간 청주 첫 승을 계속 가려고 해요. 픽에서 계속 0승만 나올 리는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부터 해서 청주 승을 계속 잡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무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승무로 가겠습니다. 이번 경기 용인 대 아산 14위 대 8위. 용인 대 아산 14위 8위 아산의 경기입니다. 충남 아산 중위권이고요. 고만고만한 팀입니다. 8위 대 15, 14위라고는 하지만 흐름으로 보나 뭐로 보나 딱히
아산이 우세하다는 점을 찾기 힘들었고요. 특히 용인 같은 경우는 뭐 사적인 얘기지만 그 나 혼자 산다에 감독님이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그 샤이니의 뭐 어, 샤이니 어떤 이름을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멤버의 아버지인데 감독으로 알고 있거든요. 뭐 하여튼 그런 면에서 용인이 요즘에 조금 뭐 방송을 타서 그런지 모르지만 흐름이 살짝 좋아요. 그러나 어쨌든 단통 승리를 가기에는 리스크가 커 보이고요. 좀 루즈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단통 무로 약간은 과감하게 투픽을 배제하고 무승부로만 가보겠습니다. 3번 경기 대구 대 안산. 자, 대구가 정배를 받은 것까지는 알겠는데 투표율이 80% 가까이 되면서 1위에요. 물론 리버풀 경기 밑에 리버풀 경기가 77%인데 현 시점에서 1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현 제가 찍고 있는 이 현 시점에서 대구가 투표율 1위인데요. 아, 요거 만약에 대구가 투표율 2위가 되면 물을 받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현 시점에서는 투표율 1위이기 때문에 어쨌든 대구가 흐름이 너무 좋고 안산은 흐름이 안 좋아서 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일단 대구 승리로 가겠습니다. 자, 4번 서울 이랜드 대 성남.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 4위를 달리고 있고 승패무 나쁘지 않은 흐름이고요. 성남 같은 경우는 9위. 네, 성남은 무남이라는 별명이 좀 있는데 이 팀도 물을 좀 잘 캐는 편입니다. 그래서 무승부를 받쳐야 될 것 같고요. 서울 이랜드도 약간 들쭉날쭉한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4위 팀이라고 해서 단통 홈승을 가기가 좀 두렵네요. 그리고 지금 흐름을 보면 원정에서 전적이 너무 좋아요. 성남이 또 희한하게 홈보다 원정에서 전적이 더 좋기 때문에 무승부를 받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이랜드 승무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EPL이죠. 5번부터 14번까지 10경기. 자, 브라이턴 대 맨유. 자, 맨유는 3위로 챔스 진출. 브라이턴은 7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있죠. 7위 자리, 컨퍼런스 자리예요.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요. 물론 승리를 거두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일단 시급한 것은 이 자리를 지키는 거. 밑에 이 세 팀이 바짝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최소 무승부 이상을 거둬야 되고요. 그래서 맨유가 뭐 3위가 확정이라고 해서 설렁설렁 봐줄 것 같진 않고 뭐 롯데를 돌리거나 이런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정예 멤버로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무승부를 받쳐서 승무로 가겠습니다. 자, 6번 번니 대 울버. 자, 누가 꼴찌냐? 진정한 꼴찌를 가리는 경기. 지금까지 줄곧 울버가 꼴찌였는데 과연 마지막에서 뒤집고 꼴면이 될 수 있을지. 저도 그래서 울버 승을 좀 가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번니가 홈이고요. 투표율이 높은 이유, 정배인 이유가 홈 경기라는 점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울버햄튼 단통 역배승을 가려고 했는데 솔직히 울버햄튼도 번니를 원정에서 이길 것 같은 생각이 너무 안 듭니다. 네. 번니도 자존심이 있죠. 홈에서만큼은 마지막 경기 승리를 거두려고 아마 정말 열심히 뛸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승패를 처음에 가려고 했는데 폴더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폴더스 제한으로 오히려 이런 경기가 치고 받다가 그냥 둘이 왠지 사이좋게 그냥 비길 것 같은 또 느낌이 들기 때문에 단통 무로 가겠습니다. 폴더를 두 개 쓰기가 좀 아깝네요. 무로 가겠습니다. 7번 경기 크리스털 대 아스널. 자, 아스널은 우승을 확정 지었고 크리스털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동기부여는 없어요. 리그에서. 그래서 두 팀이 이제
컨퍼런스 각각 챔스 결승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경기가 중요하죠. 이 경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두 팀 다 로테이션을 돌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롯데 대 롯데가 붙으면 당연히 아스널이 뎁스가 깊을 것이고 어, 뭐 2군이 붙어도 아스널이 우세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스널 승리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8번 경기 풀럼 대 뉴캐슬. 두 팀 다 동기부여는 뚜렷하게는 없습니다. 두 팀 다 유럽 대항전은 멀어졌고, 그러면 이제 순위 상승에 동기부여 정도만 있을 텐데요. 승점도 똑같아요, 둘이. 그래서 뉴캐슬이 정배고요. 어쨌든 투표율도 뉴캐슬로 너무 만약에 50% 이상 몰렸다면 풀럼 쪽으로 가보려고 했으나 생각보다 투표율이 고르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보고 전력 면에서 그래도 흐름과 전력에서 강한 죄송합니다. 첼시라고 썼네요. 자, 뉴캐슬이 그래도 한 수 위라고 반수 위 정도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단통으로 뉴캐슬 무승부는 왠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이 경기는 부담 없는 경기니까요. 뉴캐슬 승리로 가겠습니다. 9번 경기 리버풀 대 브랜드퍼드. 중요한 경기죠. 리버풀 챔스 무조건 진출해야 되는 리버풀 홈 버프를 받아서 어쨌든 리버풀이란 팀이 개인적으로 기대도 많았고 아마 대부분 기대를 많이 했던 팀일 거예요. 이적도 많이 했고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승권에 있을 것이다 했는데 이제 예상과 달리 좀 수비 쪽에서 많이 무너지면서 5위까지 내려왔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챔스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리버풀이 체면이 있지. 그래서 이 경기에서 브랜드포드도 물론 의욕은 있지만 예, 브랜드포드도 의욕은 있겠지만 컨퍼런스에 대한 챔스에 대한 리버풀의 동기부여가 더 크다고 보고요.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 맨시티 대 빌라. 자, 맨시티 챔스, 빌라도 유로파 우승으로 챔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빌라가 4위를 유지하게 되면 챔스는 5위까지 가고요. 빌라가 혹시 5위로 내려가면 6위까지 챔스를 가는데요. 사실상 리버풀이 승리하고 빌라가 진다고 해도 승점 동률에서 득실차가 득실차가 리버풀이 유리하죠. 리버풀이 유리하기 때문에 5위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네. 5위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근데 에스턴 빌라 입장에서는 어차피 챔스는 확정이고요. 4위나 5위나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4위가 좀 더 순위가 높을수록 당연히 좋겠죠. 어쨌든 동기부여가 사실상 없어요. 두 팀 다 크게 없습니다. 크게라고 하겠습니다. 너무 아예 없진 않으니까. 자, 근데 맨시티가 이제 가르디올라 감독이 마지막 경기이고 자, 다음 시즌부터 새로운 감독이 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마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할 것 같습니다. 가르디올라 감독 마지막 경기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동기부여가 없다고 했을 때 맨시티가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맨시티 승으로 가겠습니다. 11번 경기 노팅엄 대 본머스. 자, 본머스 정말 무적 포스입니다. 지난 맨시티 경기에서도 사실상 압도하면서 거의 이긴 거나 마찬가지인 경기를 홀란드가 극적 동점골을 넣으면서 비긴 거거든요. 그래서 본머스 정말 지지 않는 포스고요. 노팅엄은 동기부여가 없고요. 그래서 제동을 물론 홈 경기니까 홈팬들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려고는 하겠지만 본머스가 너무 세요. 전력이. 그리고 동기부여까지 높기 때문에 물론 챔스 5위까지 챔스는 좀 쉽지 않아요.
사실상 불가능이죠. 6득실차가 6골이 다 되기 때문에 59점이 되더라도 6골을 뒤집기 힘들고 희박한 확률. 그러나 어쨌든 승리의 의지는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머스 승입니다. 12번 경기 선덜랜드 대 첼시. 자, 선덜랜드 동기부여가 약한 편이고요. 아예 없진 않지만 사실상 힘들고요. 첼시는 1점 차긴 하지만 이게 크죠. 한 경기 남은 시점에서 54점으로 7위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을 것이고요. 첼시가 좀 더 유리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 컨퍼런스만 가게 된다면 첼시가 또 컨퍼런스에서 우승까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컨퍼런스에 대한 의지가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흐름도 나쁘지 않고 그러나 어쨌든 선덜랜드 홈에서 잘 안 지는 끈끈한 모습을 항상 보여왔기 때문에 무를 받쳐서 첼시 승무로 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대망의 이목이 집중될 경기죠. 13번, 14번 경기 강등 탈출 경기입니다. 먼저 토트넘. 저의 시나리오는 나름의 저의 개인적 시나리오는 토트넘이 강등이 되는 걸 저도 좀 바라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뭔가 그냥 개인적으로 재밌을 것 같고 토트넘이 챔피언십에서 또 이렇게 날아다닐 거기 때문에 거기서 또 잘하는 모습 또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비기기만 해도 이 강등 탈출이라는 그 약간의 안일함 도구로 작용할지도 모르고요. 전력이 너무 지금 수비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좀 에버턴이 충분히 이길 만한 요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 이 경기를 대부분 승리를 보겠지만 과감하게 무패로 승패로 가려다가 아예 무패로 꺾겠습니다. 네, 웨스트햄이 올라가고 토트넘이 내려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봅니다. 자, 14번 웨스트햄 리즈 경기. 그래서 무조건 이겨야 되기 때문에 웨스트햄이 승리를 하는 그림, 승리를 하고 토트넘이 물론 무승부를 하면 강등 탈출하죠. 근데 패를 하게 되면 이제 강등이 되는 재밌는 시나리오를 제가 그려봤어요. 그래서 토트넘 무패, 웨스트햄 승입니다. 이상으로 승무패 30회차 심플 데이터 분석 및 승부 예측을 해봤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의 예상은 많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봐주시면 감사할게요. 하지만 승무패가 없어지지 않는 한 언젠간 저의 픽이 1등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1등 적중을 항상 기원합니다. 1등 가자!